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 여기저기서 이른바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특히 노래방 사장님들도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급기야. 그분들의 목소리 왜 그런지 대관절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오늘 살기후에 진짜 나왔으니까 코로나로 죽기 전에 생활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오히려 식당은 맞게. 오히려 식당보다 노래방이 더 안전해요. 우리 거기 앉아있으니까 올 때까지 이 상태에서 조용 담당하지 말고 지금 노래방 업주분들이요. 대전시청 시장가 면담까지 항의하러 지금 몰려가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우선 대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오는 20일까지 이 집합 금지를 연장시킨 겁니다. 따라서 이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일단 최소 20일까지로 더 길어졌기 때문에 그동안도 사실 노래방은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길어진다. 그리고 노래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연 방금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밥 먹는 식당보다 더 안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인데 왜 이렇게 특정 업종만 영업을 중지해서 힘들게 하느냐.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이러한 소상공인들 영업을 못해서 이 적자로 오히려 더 큰 생활고에 직면하게 생겼다면서 한 8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대전신청에서 항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윤성 교수님, 이 업주분들 중에서는 아니 노래방 업주가 죄이냐? 노래방 하는 게 죄냐? 이렇게 울부짖는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저런 형태의 그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의 뭐 어떤 그 개인적인 의사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대전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뭐 다 이렇게 그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하, 있다라고 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하루하루의 어떤 그 수입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세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도저히 이제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만약에 몰래 영업을 하는 그런 노래방 업주는 바로 적발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벌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처벌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래방 주인들에 있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시켜달라.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사 표시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권 차원에서 저분들이 이제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세요. 저 말 보세요. 코로나19 전에 생활고에 지금 코로나19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판이랍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저들의 눈물겨운 이 호소를 다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저분들한테 지원한다면서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또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아예 영업을 못하는 게 집합 금지 업종이죠. 대표적인 게 노래방,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이런 곳에는 이제 2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수도권 음식점은 밤 9시 되면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합 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매출 4억 원의 소상공인에게 이제 각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뭐 사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지급되면 굉장히 큰 액수겠지만 받는 개개인으로 생각을 해보면 노래방 지금 한 달 영업 못하면 임대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 집합 금지가 된 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건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매달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딱 일회성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렇게 이 노래방 업주분들한테는요. 그리고 식당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2차 재난지원금 액수에 대한 이 실제 업주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려면은 좀 더 현실에 어느 정도 맞게끔 해주셔야지 국가에서 문 닫으라고 그러시니까 문 닫은 거에 대한 거는 임대료를 국가에서 정확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PC방 업주는 그냥 정부만 믿고 그대로 따른 것뿐이 없습니다. 저분들의 말도 일리가 있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밝힌 재난지원금으로는 그동안에 입은 손해 피해는 턱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한국 코인 노래 연습장 측에서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고정 지출비가 업장마다 세 달 평균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세상에. 있다. 그 내역이 뭐 임대료, 전기료, 저작권료, 업데이트 비용 이런 게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건 그 노래방 그 곡에 대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이 나가는데 세상에. 그거 상당 부분 고정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대출을 받아가면서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피해가 막심할 거라고 우리가 이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요. 석 달 평균이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요. 실제로 한 코인 노래방 업주분께서 임대인에게 건물주한테 보낸 문자가 공개돼서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사모님, 집 팔고 빚 내고 차린 내 소중한 가게인데 한 달째 가게 문을 못 열고 있어서 매일 울고만 싶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 몇 달 기다려도 안 나오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자꾸 전혀 수입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명도 소송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겁니다. 명도 소송이라는 거는 집 가게 주인이 몇 달째 약속을 안 지키면 나가세요 하고 건물 소송을 비우라는 하면 거잖아요. 네, 네. 그냥 비우라 그런 건데. 가게 비우라. 예, 그래서 이것도 제발 그 소상공인 대출금을 해서 돌려막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억지로 해서 좀 넘겨가고 있다라는데 이거 대출은 대출이지 돈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리고 다 모든 분들이 또 다 착한 마음으로 네, 좀 기다려줄게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게 또 주인들로서도 생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영상공업들이 다른 재난지원금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를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좀 귀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코인 노래방 업주분께서 보낸 문자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보시면요. 여러분, 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게 무슨 시간이 남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분들한테는 생활 전선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더 적나라하게 말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저 노래방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집 팔고 빚을 내서 차린 소중한 가게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울고 싶어요. 매일매일 운답니다. 그런데 제가 울면 세상에 아이들도 같이 울까 봐 이제는 집에 들어가서 울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차 안에서 운답니다. 밀린 월세는요. 이제 건물 비우고 가게 비우고 나가세요. 이럴까 봐 두려워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답니다. 장사만 못 해봤고요. 관리비만 쌓여가고 있어요. 진짜 지금 임대인 건물주가 월세 기다릴 텐데 월세 입금 아직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요. 정부가 주겠다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사실 액수만 해도 최대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런 업주분들이 당한 피해에 비하면 지원금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당초에는 PC방이나 노래방, 또 대형 학원이나 뷔페처럼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유흥업소들은 다 배제가 되었어요. 그러자 이 유흥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똑같이 힘든데 지원을 못 받는 것이냐라고 항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추가로 지금 포함된 것이 감성주점과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들은 유흥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받는 부분에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으로 신고된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지원금도 못 받고요.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시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재난지원금 받는 문제가 무슨 수학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그 대상 업종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에 이 업주분들은 우리 가게가 어디에 해당하지 보세요. PC방, 노래방. 근데 보세요. 위에 줄에 보면 단란주점 있죠. 그런데 대상되는 거에 마지막 배 감성주점 있죠. 헌팅포차. 그런데 제외된 게 유흥주점이에요.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은 단란주점은 뭐고? 유흥주점, 감성주점 이건 다 뭐지? 단란주점은 주고 유흥주점은 안 주고 대체 기준이 뭘까요? 대체 속 시원해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요 단계까지 이번에 재정 지원이 들어갑니다. 정부에서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의 이른바 정의라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아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단란주점 영업이라 하면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단계까지. 어렵죠. 그렇다면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업주분들은요. 이런 정부의 지침이 이해가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3개월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원금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 사람들이 힘든 상황이고 월세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한 400만 원 돈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생계형이고 이걸 하루 벌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유흥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은 세금도 많이 내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문을 열은다고 해도. 지금 저분 얘기처럼요. 오윤성 교수님 유흥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저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부로부터 징벌을 당하고 있나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를 안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특성공론을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일부러 배제시킨 것이 아니냐. 우리 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우리도 힘든데 왜 어디는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떤 그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 불량자로 이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퇴거 요구를 갖다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 불화라든가 그것이 이혼이라든가 이런 가정 파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국민 세금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국가에서 고민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혀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힘듭니다. 진짜 전해드린 것처럼. 그런데 진짜 의료진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아주 어이없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뭘까요? 중앙보훈병원에서 네. 코로나 신규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아하. 그 환자랑 간호사분들이 접촉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 간호사랑 또 접촉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간호사 15명을 한 방에서 7평 정도 되는 아이고. 한 방 안에 집어넣어 놓고 지금 저런 형태로요? 예, 하루 동안 저렇게 집단으로 격리시켰다라고 하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굳이 말씀드리면 7평, 23, 요즘 평수 안 쓰니까 23제곱미터 정도의 당직실이랍니다. 저희가 당직실. 그런데 15분을 저렇게 다닥다닥 눕혀놓고 격리 조치를 했다는데 일단 대체 왜 저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네, 지난달 27일에 이제 강동구에 있는 죄송합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80대 환자 한 분이 확진 판정 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접촉자들을 분류해서 전수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243명을 전수검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 2명, 또 간병인 1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이 환자가 머물렀던 병동을 코호트 격리하고 이제 이동을 제한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허. 이 코호트 격리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를 격리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5명을 뭐 23제곱미터니까 7평짜리 당직실에 격리를 하게 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거 밀접 접촉자를 밀접한 공간에 몰아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서 또 감염이 일어나면 그렇죠. 엄청나게 감염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런 결정에서 간호사들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 네. 좀만 기다리세요. 세상에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본인이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조치를 해놓고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15분의 간호사분, 저 7평에 격리했던 시선 그분들 중에는 감염에 취약하신 분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저 단체 격리된 간호사분 중에 임산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보훈처에서는 초기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별도의 조치를 취했을까요? 저 7평에 15명 들어있는 상황에서 물론 임산부가 아니라도 말이 안 되는 환경이지만 저기서 과연 무슨 별도의 조치를 어우, 취해줬을까 세상에.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호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이게 면밀히 분석하고 말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7평에 그것도 의료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간호사분들을 15명을 격리시키는 건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러면 안 되는 것이고 일반 환자들과 동등하게 격리할 때에도 최소 수준의 생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중앙보훈처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 같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사들을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좀 뒤돌아보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제가 여기 달고 있는 이 배지가 바로 덕분에 챌린지, 덕분에 배지예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K방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방역을 잘 하고 이행하고 있는 건 의료진 덕분이라고 정부가 구호를 외쳤잖아요. 이게 헛구호입니까? 말뿐인 구호입니까? 백성원 변호사님. 사실 진짜 조금 전에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사실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 진료가 문제가 생기면 사실 지금 병원이 붕괴되면은 사실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법이 아예 없어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보훈처에서는 일단 코호트 격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다는 취지 정도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간호사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죄도 해야 될 거고요. 정말 이 의료진들 우리를 고쳐주는 사람 정도 소모품으로 생각해서 절대 안 되고 맞아요. 저분들이 지치면 우리가 코로나19에 집니다. 네. 저분들 정말 소중하게 잘 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참에요. 질병관리청장이 되신 정경 청장님이 이런 사안도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